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골든스테이트와 LA 클리퍼스의 경기를 중계한 관계로 무언가 스튜디오에 갈 시간이 좀 애매해서 집에서 이 클리블랜드의 15연승을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블랜드의 약진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느 정도는 잘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자, 이렇게 개막 이후에 15연승? 이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더구나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감독이 바뀌자마자 개막 후 15연승은 클리블랜드와 또 케니 애킨슨 감독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클리블랜드 개막 후 15연승이 굉장한 반전이기도 하고 또 상당히 놀랍기도 하면서 또 이 이유 현상에 대해서 또 분석할 가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클리블랜드가 잘 나가는 세 가지 이유, 저는 감독 교체가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 현대농구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복잡하고 또 다양해졌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과거 농구가 뭐 단순하고 심플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만큼 전술 전략이 다양해지고,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슈퍼스타들의 비중은 비슷하더라도 이 출전 시간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알렌 아이버슨, 라트레 스프렐 이런 선수들이 뭐 42분씩 뛰었잖아요. 자, 그렇게 일부 선수들이 많이 뛰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벤치 자원들의 가용폭, 벤치와 주전의 조화, 조정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 다단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미식 축구, 그 다음에 또 뭐 일반적인 축구, 자, 이런 종목에서 감독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농구도 그에 못지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JB 비커스테프 감독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클리블랜드를 리그 최고의 수비팀으로 만들었고 또 꾸준히 봄농구에 진출을 시켰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현대농구에서 공격 전술이 없는 감독은 살아남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 때문인지 클리블랜드는 지난 시즌을 끝으로 JB 비커스테프 감독과는 이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케니 애킨슨 감독을 데려왔어요. 이 케니 애킨슨 감독은 지난 시즌까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어시스턴트 코치였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뭐 샬럿 호네츠 감독으로 갈 뻔도 했습니다만 본인이 그 결정을 번복했죠. 자, 그리고 나서 훨씬 더 좋은 환경에 더 좋은 선수들이 있는 클리블랜드로 결국 행선지를 옮겼습니다. 자, 그런데 옮기자마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어요. 이 케니 애킨슨 감독은 브루클린 네츠 시절 때도 뭐 공격과 수비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굉장히 훌륭한 밸런스를 강조했던 인물인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와서는 주로 공격 쪽에 많은 역할을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 이런 점들이 클리블랜드를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즌 클리블랜드는 굉장히 좋은 수비팀이었죠. 수비 레이팅 전체 6위였고요. 대신 페이스가 상당히 느렸습니다. 클리블랜드는 리그를 대표하는 젊은 팀인데 아주 느린 팀이었어요. 하프라인 천천히 넘어가서 세팅하고 그리고 한 8초 남았을 때 공격을 하는 아주 느린 팀이었습니다. 뭐 야투 성공률이나 3점 성공률이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뭐 도노반 미첼, 다리어스 갈랜드, 에반 모블리, 제라드 알렌, 뭐 캐리스 르버트, 뛰기 좋아하는 선수들의 그런 장점들을 좀 억누르는 농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케니 애킨슨 감독이 2사2호 시즌을 앞두고 지휘봉을 잡자마자 가장 먼저 가했던 변화가 경기 속도였어요. 올 시즌 시카고 불스도 마찬가지죠. 시카고 불스도 굉장히 빠른 농구를 추구합니다. 클리블랜드는 더 빠른 농구를 지금 추구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즌 페이스가 22위였거든요. 올 시즌에 무려 7위입니다. 15계단이 상승했어요. 자, 그러면서 어떤 부분이 좋아졌냐? 야투와 3점이 완전히 상점 벽해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야투가 무려 4.5%가 오르면서 52.4% 전체 1위고요. 자, 그리고 3점 성공률은 36.7%였습니다. 지난 시즌은 딱 중간이었어요. 그런데 올 시즌에 무려 41.9%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스 앤 스페이스를 가져간 부분이 적어도 첫 15경기에서는 엄청나게 성공을 거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공격 레이팅 자연스럽게 1위였어요. 지난 시즌 이 좋은 반찬을 가지고도 정말 이렇게 맞대가리 없는 식판을 내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공격에서 들었는데, 지난 시즌 공격 레이팅 18위, 하지만 케니 애킨슨의 클리블랜드는 122.9, 공격 레이팅이 1위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공격 레이팅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수비의 하락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비 레이팅이 지난 시즌 6위, 올 시즌 7위니까 거의 대동소이하죠. 그러면서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야투 효율,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공격 레이팅이 1위,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JB 비커스테프 감독은 한 시즌을 잘 꾸리는 능력, 그 다음에 수비 플랜을 잘 짜는 인물이지만, 공격은 미첼 네가 좀 해주면 안 될까? 갈랜드 이번에는 네가 좀 해주면 안 돼? 제러드 알렌 제발 부탁할게. 에반 모블리 이번에는 제발 네가 좀 해주라. 이 정도에 그쳤다면 케니 애킨슨 감독은 명확한 플랜, 그리고 벤치와
주전의 역할 조정, 그리고 메인 볼핸들러, 그 다음에 아까 나중에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에반 모블리의 역할 변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데리어스 갈랜드의 화려한 부활입니다. 이 갈랜드는 올스타에도 뽑혔습니다. 네, 클리블랜드에서 열렸던 이 본인의 도시에서 열렸던 올스타전에 뽑히기도 했었고, 뭐 촉망받는 가드였죠. 제2의 마크 프라이스가 될 수 있다, 제2의 카이리 어빙이 될 수 있다, 여러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지난 시즌이 상당히 부진했었어요. 일단 턱 부상을 입었습니다. 턱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으면서 57경기밖에 나서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턱을 다치면서 이 데리어스 갈랜드가 체중까지 감소해버렸어요. 원래 몸무게도 뭐 적게 나가는 선수인데 체중이 감소된다는 건 운동선수에게 결국 근육량이 빠진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신체 밸런스가 맞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체중 감소까지 이뤘고 또 가정사까지 겹쳤습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겹쳤어요. 자, 그러면서 57경기 18득점, 어시스트 6.5개, 턴오버가 3.1개니까 ATR이 거의 뭐 한 2대1 정도에 그쳤죠. 자, 그리고 야투 44.6, 3점 37.1, 자유투 83.4%인데 이 정도 기록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데리어스 갈랜드에게 걸었던 기대감을 또 감안한다면 또 주변에 좋은 동료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지난 시즌의 갈랜드는 분명 쉼표였습니다. 느낌표나 또 혹은 마침표를 찍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JB 비커스베 감독이 이런 역할 조정이나 또 메인 볼핸들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전술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JB 감독은 데리어스 갈랜드를 거의 방치했죠. 자, 그러면서 도노반 미첼과 데리어스 갈랜드 간의 시너지 효과가 별로 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올 여름에 어떤 루머가 있었냐면 데리어스 갈랜드 캠프 쪽에서 만약에 클리블랜드가 도노반 미첼과 연장 계약을 맺는다면 우리는 트레이드를 요구할 것이다 라는 루머가 나돌기도 했었어요. 뭐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지만 미첼이 연장 계약 맺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루머가 나올 정도로 이 데리어스 갈랜드가 도노반 미첼에게 뭐 가려져서 막혀서 굉장히 많은 또 어려움을 겪는다, 뭐 이런 시선도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감독이 바뀌면서 그냥 이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음이 나타났죠. 자, 올 시즌 애킨스 감독은 데리어스 갈랜드에게 굉장히 많은 전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도노반 미첼과 번갈아 1옵션을 하고 있어요. 미첼이 감이 좋을 때는 데리어스 갈랜드가 그냥 이 퍼실리테이터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고, 만약에 갈랜드가 핫핸드면 도노반 미첼이 1번, 갈랜드가 뭐 2번 혹은 오프 더 볼 움직임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도 많습니다. 메인 볼핸들러가 내가 주야창점 공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좋을까요?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전술이 있다면 공이 없는 움직임을 통해서 나의 부드러운 샤프 슈팅을 활용할 수도 있어야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데리어스 갈랜드 15경기 평균 21.4득점, 어시스트가 7개고요. 그리고 턴오버가 2.7개로 줄었어요. 모든 기록이 상승했는데 턴오버만 줄었다? 너무나 긍정적인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ATR도 2.5대 1을 훨씬 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야투 효율 보이시나요? 180 클럽이에요. 야투가 52.5%, 3점이 45.5%, 그리고 자유투가 93.2%. 모든 게 나아졌다는 거죠. 3점 라인 바깥에서 자유투 라인에서 훨씬 마음이 편해졌고 훨씬 더 퀄리티가 좋은 야투를 던지다 보니까 180 클럽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클리블랜드 선배인 카이리 어빙이 브루클린 네츠 시절 때 이런 기록을 세운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정도의 활약을 펼치면서 턴오버는 줄이고 그리고 평균 득점 어시스트가 지난 시즌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팀은 15전 전승이다. 이거는 데리어스 갈랜드의 부활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겠죠. 갈랜드의 화려한 부활이 또 클리블랜드의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에반 모블리의 놀라운 성장을 저는 꼽고 싶습니다. 자, 애킨스 감독은 모블리를 공격의 핵심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모블리가 평균 23점, 24점을 때려박거나 또 지난 시즌 대비 뭐 괄목할 만한 그런 기록의 성장은 없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에반 모블리를 활용을 하냐? 일단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3점 라인 근처 롱투 지역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볼을 갖고 있으면서 뭐 핸드오프를 하든지 아니면 쿼터에게 찔러주든지 또 투맨 게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다가 또 링커 역할도 합니다. 링커라 함은 말 그대로 수비에서는 앵커가 있다면 공격에 링커가 있잖아요.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45도 엘보우 혹은 뭐 사이드 피켓롤도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에반 모블리의 뭐 시야나 혹은 패싱 게임 자체가 크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지난 시즌에 비해서 볼 터치 횟수를 굉장히 공격적인 면에서 많이 늘리고 있는 애킨스 감독입니다. 자, 그리고 스몰볼에서 원빅으로도 고루 활약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난 시즌에도
이 JB 비커스테프 감독은 4명의 볼핸들러와 원빅, 제럿 알렌 혹은 에반 모블리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 들어서는 그 빈도가 더 높아졌고, 또 제럿 알렌이 3점을 뭐 잘 못 던지는 반면에 모블리는 스트레치 빅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슛 거리가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4명의 볼핸들러 원빅으로 섰을 때 에반 모블리의 기동력, 수비력이 엄청난 지금 빛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에반 모블리의 평균 득점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시즌 15.7득점이었는데 올 시즌 18.1점. 이거는 빨라진 페이스뿐만 아니라 모블리의 역할 변화도 큰 부분을 차지했던 거죠. 빅맨이, 볼터치 한계가 있는 빅맨이 한 시즌에 2.4득점이 오르는 건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리바운드 대수는 좀 줄었고, 어시스트도 내가 링커, 그 다음에 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좀 줄어든 부분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수비의 강도, 온도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야투 성공률도 에반 모블리가 갸녀리 몸이나 또 3점을 던지는 그런 빈도에 비해서는 대단히 좋은 편이죠. 야투가 57.1%니까. 왜냐하면 받아먹는 덩크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드리블 치면서 포스트업, 그 다음에 베이비 훅샷, 턴어라운드 점퍼, 3점까지 던지는데 2년 연속 이런 야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블리가 공격에서도 재능이 있다는 것이고, 또 이걸 애킨스 감독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3점이 더 늘어날 필요는 있어요. 올 시즌 현재 3점 개수, 성공률 전부 다 커리어 하이긴 합니다만 평균 성공 개수는 한계가 안 되거든요. 근데 모블리의 슈터치나 레인지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3점 시도 개수와 성공 개수, 성공률을 여기서보다는 한2 계단 정도 더 끌어올릴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에반 모블리가 데러스 갈랜드만큼의 엄청난 폭의 기록 상승은 아니지만 명확하게 역할이 달라졌다는 점, 이 부분을 저는 또 짚고 싶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리블랜드가 잘 나가는 4가지 이유, 저는 클리블랜드표 벤치 마피아를 들고 싶습니다. 벤치 마피아, 이거 벤치 맙이라고도 하고요. 2000년대 초반에 세크라멘토 킹스, 뭐 바비 잭슨, 뭐 로레스 펀더버그, 스카 폴라드 이런 선수들이 이끌던 이 세크라멘토의 벤치를 벤치 마피아, 벤치 맙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만큼 벤치가 좋다는 뜻인데, 올 시즌의 클리블랜드가 그렇습니다. 벤치의 활약이 굉장히 놀라워요. 지난 시즌에는 벤치의 생산력 자체가 평균 혹은 뭐 평균 살짝 아래쪽이었다면, 자, 올 시즌은 일단 득점 38.6점입니다. 전체 6위예요. 굉장히 많은 수치라 볼 수가 있죠. 전체 6위니까. 물론 1위는 넘사벽 골든스테이트인데 58득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그냥 천상계로 볼 수가 있고, 전체 6위라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보스턴 셀틱스만 하더라도 지금 벤치 득점이 거의 뭐 최하위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자, 이런 밸런스가 훨씬 또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 3점이 무려 6.4개입니다. 전체 2위예요. 3점이 벤치에서 2위, 6.4개. 그런데 성공률이 2위입니다. 41%예요. 3점 개수도 많은데 3점 성공률도 전체 2위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벤치 멤버들이 나왔을 때도 패스를 잘 돌립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서 페이스가 빨라지고, 또 여러 선수들이 볼터치를 비례해서 증가하게끔 만들다 보니까 공이 잘 도는 거죠. 어시스트가 11.3개, 전체 3위입니다. 어시스트는 뭐랑 비례하나요? 바로 야투 효율이죠. 내가 직접 아이솔레이션하고 풀업에서 던지는 슛보다는 받아먹는 득점의 효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시스트가 높다 보니까 야투 성공률도 전체 3위예요. 50%. 벤치가 야투가 50%, 3점이 41%니까 정말 뭐 벤치 멤버들이 나와도 언제든 180 클럽을 기록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수치들이 전부 다 공격이었다면 수비에서도 제 역할을 해냅니다. 스틸도 3.8개. 세로 수비는 뭐 모블리와 제럿 알렌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벤치 자원들과는 격차가 클 수밖에 없지만, 가로 수비는 다르죠. 가로 수비는 백코트 자원들의 활동량, 그리고 팀 디펜스 능력과 뭐 얼추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스틸이 3.8개, 전체 5위입니다. 그래서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주전뿐만 아니라 벤치 자원들끼리 나왔을 때도, 혹은 뭐 벤치와 주전들이 섞였을 때도 그 강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게 클리블랜드의 15연승과 이어진다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자, 주요 멤버들을 살펴보면 뭐 물론 아이작 오코로도 있긴 합니다만, 캐리스 르버트가 역시나 24.4분 벤치 멤버 가운데 가장 많이 뛰고 있습니다. 11.8득점, 어시스트 4.5개. 르버트의 단점 가운데 하나가 야투 효율인데, 올 시즌 페이스가 빨라지고 공격 디자인이 좋다 보니까 3점이 45.8%입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르버트가 완전히 고효율의 선수로 거듭났고 타이 제롬의 재발견이 뭐 엄청나죠. 얼마 전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도 뛰었던 선수인데 올 시즌에 17.5분 뛰면서 10.7득점입니다. 어마어마한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패스도 잘 뿌려요. 3.7 어시스트. 그리고 3점이 무려 54.1%. 물론 뭐 이 수치는 평균으로 점점 회귀를 하겠지만 초반에 르버트와 제롬이 벤치에서 에너자이저 역할을 어마어마하게 해준 거죠. 데레스 갈랜드와 도노반 미첼이 벤치로 들어갔는데 벤치에서 르버트와 제롬이 나와. 그런데 얘네들이 3점을 빵빵 쏴. 신명나는 농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펜시브 레이팅이 1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지니양. 이 조지니양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갑분싸 플레이를 많이 하기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뭐 몸매도 완전히 뭐 저와 비슷한 약간 아저씨 몸매인데 올 시즌 잘해주고 있습니다. 19.2분 뛰면서 7.8득점, 3.4 리바운드. 슛에 대한 욕심과 자부심이 있는 선수라 3점을 많이 던지긴 하는데 올 시즌에 허슬 지수가 좋아졌어요. 뭐 루즈볼 리커버리라든지, 그 다음에 또 손질, 팀 디펜스, 그리고 또 내가 더블팀 갔다가 내 수비를 리커버리하는 그런 활동량 자체가 지난 시즌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자, 그 덕분에 클리블랜드는 벤치 마피아를 구축할 수 있게 됐고 지금 표에 나오듯이 각종 항목에서 탑5 안에 드는 엄청난 생산력을 내고 있는 거죠. 자, 이상 개막 후 15연승을 달리고 있는 클리블랜드가 잘 나가는 4가지 이유를 제 나름대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진작에 좀 다뤘어야 됐는데 이 클리블랜드가 한창 잘 나갈 때 제가 미국 출장이었어서 무언가 좀 애매한 감이 있었습니다. 자, 내일 클리블랜드와 보스턴 셀틱스의 경기가 9시에 열립니다. 내일 스포티비에서도 이 경기를 중계해 줄 예정인데 제 해설은 아니고요.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클리블랜드가 보스턴을 바른다. 그리고 요새 보스턴의 인사이드 수비가 완전히 박살났기 때문에 제런 알렌과 에반 모블리가 동반 더블을 하면서 저는 셀틱스의 지팡이를 부러뜨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 아마도 알 호포드나 니미아스 케이타는 엉덩이에 멍이 많이 들 거고 몽고 반전까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KBS 방송을 하고 밤 11시에 NBA 30개 팀 티어를 다시 매기는 시간을 라방을 통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11시니까요. 라방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 저는 오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클리퍼스 중계 잘하고 그리고 컨텐츠 잘 찍고 KBS 방송 잘하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